저기 한글로 써 있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고요. 본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시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인지 여쭤보고 계신 겁니까?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법적인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게 대한민국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답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는 도장이 전부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위스탁 협약서가 21년 7월 달 저기 써 있습니다. 주체가 철도공단과 서울시죠. 넘기면 아예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서울시는 무슨 업무를 하는 거냐? 써있죠. 2번 토목 건축 설비 설계 공사 네가 다 해라. 토목 건축 설비 공사 감독 민원 처리 다 네가 다 해라. 그게 서울시의 업무 분야로 계약서에 빡 써여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저 계약서 도장 누가 찍었다고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직인과 서울시장의 직인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의 직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라고요? 그게 지금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할 말입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첫방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예. 국회의원도 아닌 시의원에도 불구하시고 조회수가 6만 뷰를 넘고 댓글이 박유진 화이팅이라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 예. 이제 오세훈 시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의 인기가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예. 자, 어쨌든 이제 7월에 이제 새로운 그 지방의회도 출범을 했는데 네네.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 총 118명인데 예. 민주당이 80, 국힘이 38. 예. 정확히 바뀌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11대 4년 전이죠. 4년 전에는 국민의힘 70%, 민주당 30% 구조가 정확히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30%, 민주당 70%가 된 거죠. 예. 정확하게는 뭐 68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예. 3분의 2가 돼서요. 그러니까 두 석만 더 국민의힘이 가져갔어도 3분의 2가 안 되는 거여서 정말 절묘한 숫자로 어쨌든 주권자의 의사가 그래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그 80. 3분의 1을 넘었다는 예, 거잖아요. 3분의 2가 됐죠. 80명이 돼가지고. 예. 자, 그러면 3분의 1을 넘으면 시장의 제2요구권이 무력화된다. 뭐 네. 그런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장도 대통령 거부권처럼 조례가 이제 본투표로 통과가 됐어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를 나는 싫어요가 아니라 이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한 번 더 표결해 주세요. 이게 이제 제2 요구권이거든요. 예. 근데 제2 요구권이 이제 발휘될 수 있는데 제2 요구권 발휘됐을 때도 다시 3분의 2 의원 수가 통과시키면 그때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2 요구권이 무력화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식물시장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예, 지난번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와 이제 선거 때 22개 구 선거구에서 한명숙 총리가 이겼지만 이제 새벽 거의 5시경 강남 3구 몰표가 쏟아지면서 이제 오세훈 이제 시장이 극적으로 이겼던 지난 선거 때도 그때가 2006년입니까? 2010년입니까? 이제 그때 오세훈 시장이 재선할 때거든요. 그럼 2010년 이네요. 10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시장은 됐는데 의회 구성이 거의 8대2 정도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압도적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주도로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 조례가 통과됐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조례가 통과되면 제2요건을 쓴다 해도 다시 통과되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극약 처방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식물시장으로 다시 4년을 지낼 수는 없고 나의 정치적 생명을 건 도박을 하겠다. 그래서 예. 무상급식에 대한
전체 시민 투표를 발의했는데 예. 직을 걸고 놀랍게도 그 투표 정적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 물러난 보궐선거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민 후보 이렇게 합의 추대된 방식으로 민주당과 단일화 이루어서 이제 박원순 시장 3선의 시대가 열렸던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2010년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주도로 그 무상급식을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 하고 이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는데 맞습니다. 그게 져서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을 내놓게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이니까 지금 16년 만에 다시 이번에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다수당을 점령을 해서 맞습니다. 이번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대로 길을 못 펴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한명숙 총리 그 선거 시절 2010년 선거 때는 정말 거의 구성이 8대2 정도로 압도적 차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3분의 2, 3분의 1 이런 숫자 정도 단지 2석 차이여서요. 이게 좀 비약의 표현입니다만 민주당에서 2명 의원님만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예.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2호국권 이런 3분의 2 의석 기준이 무너지는 거라서 민주당이 정말 잘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4년 전에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등에 업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한강버스, TBS 같은 문제를 이렇게 벌였는데 이번에 지금 어렵겠네요.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거의 이제 국민의힘 70%를 차지한 국민의힘 전원 발의로 이제 1호로 발의하고 거의 2호로 통과됐던 게 이제 TBS 방송국 난리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 지금 TBS 방송국에서 400여 명의 임직원들은 지금 160명 남아 있어요. 160명. 그리고 예. 월급이 1원도 안 나오게 아예 끊긴 지가 2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2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다 월급 받고 살아보면 그렇죠. 예. 예, 이번 달 월급으로 다음 달을 살아내는 힘을 받고 사는데 2년간 정말이 너무 가혹한 일이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말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방송국을 날릴 수 있었던 지원을 끊어서 방송 문 닫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편향된 방송을 했다라는 거고 예. 편향된 방송인의 상징이 김어준, 뭐 주진우, 뭐 신장식 이런 분들이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미 그렇게 소위 말해서 오세훈 시장의 표현대로 편향됐다는 방송인들은 방송국 떠난 지가 2년도 넘어요. 그렇죠. 2년이 그러니까 넘었죠. 정작 문제됐다고 하는 방송인들과 편향된 방송은 이미 사라진 지 2년이 넘었는데 왜 그 피해를 전혀 상관없는 애꿎은 남아있는 성실하고 근면했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2년 동안 월급 한 푼 없이 그 소위 말한 편향된 방송의 후광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건 예. 정말 그 34년 된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 방송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는 이 전 세계 방송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방송국 하나를 정말이지 나의 마음에 드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그 사소한 이유로 방송국 34년 된 역사를 꾹 눌러서 문 닫겠다라는 건 정말 역사가 심판할 일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 그러니까 2022년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의 다수당을 점령했을 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그 TBS 죽이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1호 법안이 이번에는 TBS 살리기입니까?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네. 제가 이제 총대 메고 열심히 그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련 질문도 해주셔서 이제 명백히 답변 드리건데 이제 다시 다수당이 된 제12대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의 아마 1호 조례안은
TBS 정상화, TBS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예. 여기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 이제 곧 아마 판결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현재는 TBS는 서울시와 아무런 법적 연관 관계가 없어요. 끊어져 예, 있거든요. 끊어져 있다. 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라는 법적 지위가 있어야 TBS 방송국을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가능한 건데 예. 지금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상태로 제11대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가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런 투자출연기관에서 해제됐다라는 과정이 부당하다, 불법이었다라는 소송이 이제 곧 판결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맞다. TBS 방송국은 당연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법적 지위가 있다라는 판결이 있어야 바로 이제 TBS 지원 조례, 정상화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 소송이 패하게 된다면 예. 엄청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출연기관의 지위를 복귀하는 것도 주어진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길거든요. 그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022년 국민의힘이 다수당일 때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TBS의 투자 출연 기관을 해제했다 그 맞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예. 법원에 이제 소송을 낸 상태고 예, 과정이 부당했다. 부당했다.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법원에서 그 서울시의 결정, 이른바 TBS의 투자 출연 기관 해제 상태가 잘못됐다라는 네. 판결이 나오면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TBS를 지원할 근거가 생기는데 맞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저기 지원할 명분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 과정이 정말 어렵게 될 거고요. 이제 어쨌든 부당한 과정인 것은 매우 사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렇게 이제 투자출연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이제 저희가 1호로 제12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TBS 정상화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제 이 과정 역시도 이제 민주당 전체 80명 의원들의 전체 의원총회를 거쳐서 예. 이 조례를 1호 조례로 발의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예, 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죠. 예. 우리 박유진 시원님 역할이 아주 중요하네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뭐 하는 게 없고요. 그 지금 TBS 방송국 그 임직원들 그 400여 명 정말 서울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지역 참여형 공영방송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TBS는 우리나라 방송 환경상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예. 보통의 이제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송국의 방송 작가, 뭐 조연출, 뭐 나머지 스태프분들 이런 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죠. 예, 그런데 예. 이제 TBS 미디어 재단, 그러니까 TBS 방송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 매우 모범적인 올바른 노사 관계 정립과 노동 환경 구성에 가장 앞장서 있었던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방송 임직원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방송에 매진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선례들을 다시 살려야 되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예, 그렇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 4년의 임기가 지금 시작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놀랐던 게 우리 박유진 시원님은 지난 4년 동안 유일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정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40분간. 예. 자,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1년에 5번, 총 20번의 서울시 시정 질문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100%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뭐 꼭 오세훈 시장님이 아니고 예. 어떤 이제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님이다 하더라도 예, 이제 서울에는 무려 930만 명이 넘는 주권자가 살고 계시고 그런 이제 주권자의 삶에 가장 영향이 클 문제들은 주권자를 대표해서 시장님과 40분 동안 진지하게 토론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 시간은 당연히 귀하게 써야 되는 일인 거고요. 아마 이 방송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은 빠졌을 겁니다. 제 기억상. 예, 그때 그러셨어요, 한 번에. 그때 한 번은 그 이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환경이어서 그랬던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 40분간의 시정 질문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또 예. 이제 모든 기록물로 남아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귀한 시간이고 당연히 열심히 임해서 준비해야죠. 제가 그걸 보면 놀라운 게 박유진 시의원님의 그 질문이 정말 날카로워요. 오세훈 시장이 뭘 대답할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아이고, 알고 네. 있는 것처럼 아이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예. 준비를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3일 전에 저쪽에 그 질문을 드리죠. 드린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화제가 됐던 철근 누락 시정 질문 같은 경우 예. 날밤을 새면서 그것도 변호사와 함께 질문지를 만들었다면서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당연히 제가 혼자 노력해야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예. 수 있는데 정확한 사실에 의거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그 가슴 아픈 이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정말이지 철근 2,570개 무려 지하 5층에 들어갈 178톤의 철근이 통째로 누락된 예. 정말 전대미문의 참사거든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민변 변호사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제 구조공학 건설 안전 진단하는 전문가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도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구조공학적으로 이 건물의 안전도를 어떻게 살피고 바라봐야 되는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말 나온 김에 새롭게 이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딱 하나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철근이 이렇게 지하 5층 높이가 거의 땅에서 한 60m 정도 아래이거든요. 예. 이 5층짜리 기둥이 4층, 3층, 2층 전체 모든 기둥의 하중을 얘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아래에 있으니까. 맨 아래. 예. 그래서 이 하중에 철근은 꼭 2가닥씩 넣어라라고 할 만큼 가장 단단해야 될 철근인데 뭐가 이 2개 들어갈 게 하나 들어간 게 뭐가 문제냐면 철근이 힘을 받으려면 L자 구조여야 해요. 예. 그래야 철근이 지진 같은 거 날 때 그냥 세로로만 박혀 있다고 하면 옆으로 넘어가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철근 자체가 L자형으로 밑에도 받쳐주고 위로 수직으로 올라와 있어야 여러 가지 이제 힘을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 L자형이 끊어지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L자형 구조 철근을 바닥으로 다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든 기둥의 안전성의 제일 전제인데 L자형 끊어놓고 지금 만들어진 기둥에 철판을 사면으로 덧댄다고 예. 하면 언뜻 문제가 얘는 단단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철근 L자형이라는 그 구조공학 자체가 L자형이어야만 버틸 수 있는 안전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L자형으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에 철판을 덧대서 더 안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너무 위험천만한 판단이라는 게 모든 구조공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현대건설의 단순한 과실이고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시장으로서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책임지고자 하는 건지 정말 좀 걱정입니다. 너무 참담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문제를 어떻게 견제하시겠습니까?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4년 동안 있었던 서울시의회,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에 행정감사 조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시가 벌였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강버스를 비롯해서 감사의 정원,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등등의 오세훈 지난 4년 동안 시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면밀하게 감사하고 조사할 계획들을 이미 이제 특별위원회 같은 거 구성해서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의지가 모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12대 원 구성과 상임위 구성이 끝나고 나면 예. 바로 특별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시정 질문 언제쯤 예정돼 있습니까? 8월 25일이 아마 이제 12대 서울시의 첫 번째 시정 질문일 겁니다. 예. 그럼 그때도 첫 주자로 나서시겠네요. 이게 뭐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은 이게 삼풍 백화점도 무료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5년 반을 버티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문제 삼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말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 건물은 설계도대로 제대로 지어도 10년 뒤, 20년 뒤 이게 100년을 버텨야 된다는 계산으로 다 지어지는 걸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건데 예. 지금 당장 철근 두 가닥 중에 하나 빠진 게 뭐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지금 이제 보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겠는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연히 정확하게 답변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L자형 철근이 중요한데 이제 예. L자형 철근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지금 보강 방식으로만 보면 예. L자형 방식은 허물고 다시 넣지 않는 한 그럴 수 없고 지금 이미 지하 3층까지 올라왔기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구조공학적으로 얼마든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예. 그런 걸 계속 찾고 더 문제가 없도록 보강 방법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예요. 그런데 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순한 현대건설의 과실이고 안전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졌다. 왜 정치 공세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나 적반하장이고 서울시장으로서 해서는 결코 안 될 말인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생명과 관련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정말 제가 이제 지난번 마지막 5분 발언 때 삼풍백화점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삼풍백화점이 이렇습니다. 1987년에 지어서 89년 12월 1일 날 개장하는데요. 개장 당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초대형 백화점이었어요. 예.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폭삭 주저앉은 거고 거기에 502명의 희생자가 생긴 게요. 전 세계 건설 참사의 11번째로 많은 사람의 희생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502명 희생자 중에 무려 306명이 삼풍백화점 직원이었고 그 중에 221명이 파견 나와 있던 직원들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너지기 한 10분 전부터 이미 냉각탑도 멈춰 있었고 그러니까 열기가 후끈후끈했고 그때 6월 29일이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더웠겠네요. 네. 이미 그 냄새도 막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야 좀 이상하다 하면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306명은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역 지하 5층은 그 현장을 떠날 수 없이 일해야 된 노동자가 수천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지금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문제는 국토부와 MBC의 정치 공작이다 이러면서 보도한 방송국을 3억짜리 손배소를 고소를 하고 그게 서울시라는 공적기관이 할 수 있는 행정이겠습니까?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 정말 범죄에 가까운 서울시의 거의 만행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 소송은 지금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이제? 지금 이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가 됐고요. 예. 이제 MBC도 국토부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고소고발을 떠나서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이 절대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죠. 예.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우리가 존재의 이유만큼이나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인 거고 이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의 박유진 TV 유튜브 구독,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난번 방송 출연해서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오세훈 TV가 20만 20만이라고 명인데 해가지고 1%는 1%, 그래도 예. 따라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바로 2,000명을 넘겨주셔가지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가 정말 이 인생 최애 JTB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예. 여러분 다 이 나라의 주권자님이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댓글을 봤더니 저희 방송에 이 방송 보고 박유진 TV 구독 누르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 글이 꽤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런 거 보고 밤에 혼자 울고 예. 있는 의원 한 명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하시죠.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들께서 흔쾌히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실 걸로 봅니다. JTB 사랑합니다.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 이제 4년을 새로 출발하니까 이번에도 그 시의원 본연의 견제와 그 기능, 특별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먹는 시의원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예. 의원 뭐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요. 저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라는 말을 꼭 말씀드리거든요. 예. 이게 저희가 공공에서의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직접 선출의 기회를 받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이 저희의 사명이 저희가 해야 될 삶의 모든 방향을 이미 밝혀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하는 주권자를 모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꼭 다 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유진 화이팅! 고맙습니다. 박유진 시의원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